여성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변은 모두 불바다가 되었지만 한 곳만 마치 오아시스처럼 거의 멀쩡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기자로 일하는 산드라입니다. 오늘 저는 LA를 뒤흔든 최악의 산불 현장에서 보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73조 원의 피해,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 LA 역사상 최악의 화재라고 합니다. 편집장님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죠. 생각이 많아지면 겁에 질릴 이유가 수십 가지는 떠오를 게 뻔했으니까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도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소방당국의 필사적인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죠. 상황실에는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LA 소방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화재는 시속 30마일의 강풍을 타고 내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6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저는 대피소를 찾아가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노부부, 결혼식을 앞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젊은 부부. 그들의 슬픔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긴급구호센터에서 만난 한 소방관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했지만 이런 화재는 처음입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 불길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연방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며 주방위군도 투입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차분히 전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깊은 절망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직접 보고 들으며 느꼈던 감정은 결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재난 현장을 취재하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는 희망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평화로운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던 것은 화재 지역 근처에 언니 비앙카와 그 가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헬기에서 화재 현장을 내려다보며 리포팅을 하던 중에도 자꾸만 눈길이 언니의 동네 쪽으로 갔습니다. 불길은 점점 그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었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비앙카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지? 아침에 잠시 연락했을 때는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비앙카, 제발 전화 좀 받아. 이번이 벌써 20번째 전화였습니다. 리포팅 중간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방송을 끝내자마자 차에 뛰어올라 언니 집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려 했지만 이미 도로는 전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벨소리와 함께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산드라. 오, 정말 다행이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도 너무 걱정했어. 지금 어디야? 안전한 곳이라고 말해줘, 제발. 우린 괜찮아. 지금 한인타운에 있어. 옆집 브라운씨 가족이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일찍 피할 수 있었어. 한인타운? 왜 하필 그곳으로? 궁금증이 스쳤지만 언니의 안정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니는 그곳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웃 브라운 씨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고 한인회가 운영하는 대피소로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산드라, 여기 정말 대단해. 대피소가 마치 작은 도시 같아. 봉사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의료진도 상주해 있어.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임시 돌봄 교실도 운영하고 있어. 취재 본능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지역은 화염에 휩싸여 혼란 그 자체인데 어떻게 한인타운은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언니도 만나고 취재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취재팀과 함께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전쟁터를 가로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변 지역은 모두 검게 그을리거나 무너져 내렸지만 놀랍게도 한인타운만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취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건물의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목조 건물과 달리 한인타운의 대부분의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LA 폭동을 겪으면서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한인회 관계자는 1992년 LA 폭동 이후 한인 사회가 재난 대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응책이 바로 건축 구조 변경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건물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화재에 훨씬 강하죠. 미국에서는 여전히 목조 건물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한국식 건축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튼튼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화염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에 반해 인근 지역의 목조 건물들은 불길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소방 안전시설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최신식 소방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 수준은 소방서를 방불케 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기본이었고 화재 감지 시스템, 비상 탈출구, 심지어 옥상 살수 장치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모든 시설들이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서는 매달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합니다.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작동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분기별로는 입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화재 대피 훈련을 진행하죠.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번 화재에서 그 효과를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말이었습니다. 취재 중에도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화전 수압 테스트부터 화재 감지기 작동 확인까지 모든 절차가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안전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매년 건물주들이 기금을 모아 소방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죠. 비용은 적지 않지만 이번처럼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가치를 톡톡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생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철저히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체계적인 대처와 철저한 재난 대비가 불가능할 것만 같던 화염 속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모든 시스템이 정부나 시의 지원이 아닌 한인 사회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한인타운 대피소는 원래 체육관으로 사용되던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구호센터로 탈바꿈해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24시간 운영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대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3교대 체제로 운영합니다. 각 팀마다 전문 인력을 배치해요.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심리상담사까지 포함됩니다. 한인회 구호팀장의 설명처럼 이곳의 운영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한 모든 사람은 QR코드가 부착된 등록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 하나로 모든 지원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QR코드를 사용하면 물품 수령과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급을 막을 수 있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상황실에 들어서니 대형 스크린에 대피 인원, 물품 재고, 의료 지원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군의 작전 상황실을 보는 듯했죠. 봉사자들은 역할에 따라 팀을 나눠 관리합니다. 의료팀, 급식팀, 물품관리팀, 아동 돌봄팀 등 각 팀마다 리더가 있으며 인수인계도 철저히 진행합니다. 교대 시간이 되자 병원의 당직 교대처럼 체계적인 인수인계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이사항과 대피자의 상태, 물품 현황 등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달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합니다. 의사, 간호사, 상담사, 요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난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죠. 이번에도 연락 한 번에 100명이 넘는 전문 인력이 자원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곳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임시 돌봄 교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전직 교사들이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상주 심리상담사들은 아이들의 트라우마 케어에도 세심히 신경 쓰고 있었죠. 사실 이 모든 것이 LA 폭동의 교훈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로 매년 재난 대비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단순한 위기 관리가 아닌 공동체의 강인한 결속력과 준비된 리더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생존의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이어갈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부나 시의 지원 없이 오직 한인 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구축되었다니요. 그리고 그들은 대피자들의 국적이나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진정한 지역사회의 의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길 바랐어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박 팀장의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한인타운의 대응을 취재하면서 자연스럽게 LA시의 재난관리 시스템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화재 피해가 커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저수지 관리 부실입니다. 소방 관계자의 증언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초기 주변 저수지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는 수년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소화전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절반 이상이 녹슬어 있었거나 수압이 너무 낮아 사용할 수 없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휘 체계의 혼선이었습니다. 각 소방서가 서로 다른 주파수의 무전기를 사용해 실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휘 체계도 불분명해 누가 현장을 총괄할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소방서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걸친 대형 화재에서는 지역 소방서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통합된 지휘 체계의 부재로 인해 화재 초기 출동한 소방서들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날로그식 관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무전기로 보고하고 수기로 기록하죠. 실시간 대응이 어렵습니다. 관제실을 방문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80년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한인타운의 디지털 기반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화재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대피 인원 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종이 지도를 펼쳐 화재 상황을 체크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없으니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관제센터 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조직적 준비와 선견 지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에 대비한 한인타운과 노후된 시스템과 관행에 갇힌 LA시의 대비책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가 생사를 가릅니다. 소방 장비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와 장비의 상당수가 15년 이상 사용된 것들이었으며 일부는 화재 진압 중 고장이 나 작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장비 도입은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를 통해 드러난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의 취약점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한인타운의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의 본질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인 사회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며 재난 관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면적인 시스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방서장의 말처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델로 한인타운의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효율적인 시스템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재난관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한국소방청 자문관과의 인터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혁신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CCTV, 센서, 소방시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신호등이 자동 제어돼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확보합니다. CCTV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IoT 센서로 화재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즉각 경고 문자가 발송되며 대피 경로와 행동 요령이 상세히 안내됩니다. 우리는 상황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재난 문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의 민관 협력 체계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 소방서, 경찰서는 물론 민간 기업과 의료기관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재난 거점으로 지정되어 비상물품을 비축하고 구호물품 공급처로 활용됩니다. 일반 시민들도 정기적으로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선진 시스템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세계적 수준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통합관리, 첨단 기술 활용, 민관의 유기적 협력, 이 세 가지가 바로 한국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제야 한인타운의 시스템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자신들의 현실에 맞춰 축소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QR코드 관리 시스템과 실시간 상황실 운영 등 모든 것이 한국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죠. 산드라, 언니. 취재를 마친 뒤 비앙카 언니와 마주한 순간 우리는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형부와 귀여운 조카들까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죠. 언니 가족뿐 아니라 한인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들 모두가 다른 대피소에서 봤던 피난민들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커다란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평온한 표정과 다른 봉사자들을 도우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강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를 계기로 LA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이야기는 LA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인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엔 그저 조용한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의 롤 모델이 되었어요. 그들의 공동체 정신과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웃 주민의 이 말처럼 한인타운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 커뮤니티가 아닌 LA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준비성과 공동체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형 산불은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도 안겨주었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한인의 관계자의 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울립니다. 실제로 한인타운의 대피소에서는 인종이나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채운 것은 서로를 돕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특히 배움의 자세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한인 사회는 LA 폭동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체계적인 시스템을 준비했고 이제 그들의 시스템은 LA 전역의 모범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일깨워주는 강력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며 더 통합된 LA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의 출발점. 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산드라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